지금 언론에 마구 쏟아져 나오는 뉴스는 이거예요. 8월 말에 성주의 사드 기지가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에서 어제 얘기했어요. 예. 네. 근데 이거 하나거든. 근데 어제 안보실장이 그 브리핑을 하면서 사드 운용이 정상화된다 그랬어요. 운용이 정상화된다. 운용이 정상화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끝내 가지고 임시 배치된 사드를 상설 배치되는 사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환경 영향 평가니 뭐니 안 했기 때문에 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사드 레이더가 고출력 레이더이기 때문에 고압선이 들어가야 돼 전기가. 그런데 한전에서 못 깔아주겠대. 네. 그거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거든. 고압선 까는 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벙커 CU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저 레이더 전력을 충당해 온 거야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압이 불안정해. 그러니까 주로 꺼놔. 운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이걸 일반 환경 영향 평가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이걸 해서 그 주변의 여건을 개선해 주겠다. 원래 무기에 그 쓰는 어떤 전기 제공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부대원들의 그 식당 뭐 이런 불안전한 어떤 숙소 이런 건축물도 좀 짓겠다. 이런 거 환경 영향 평가 필요한데 그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건이 개선되지만 그 사드가 그 사드예요. 그랬는데 어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황급히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네. 수정할 게 있다. 운용 정상화가 아니고 기지 정상화라고 바꿔달라 이거예요. 운용 정상화라고 하면은 지금 사드를 써가지고 중국을 감시하는 원래 개발한 용도는 사실은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2,000km 밖까지 보는 그러면 중국까지 보는 그걸 정상화하는 걸로 중국이 오인할 수 있으니까 안 돼. 운용 정상화 아니야. 기지 정상화야. 정상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기 맨날 밥차가 들어가고 뭐 네. 이러고 하고 주민들하고 대치하고 있고 이러는데 야 좀 제대로 안정되게 하고 그 전기도 좀 이렇게 안정되게 좀 하고 뭐 이런 거 기지 얘기인데 정상화인데. 기지 정상화인데 사실은 이게 달라져봤자 그 사드가 그 사드인데 네. 물론 이것도 소성리의 주민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차량하고 대치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그 자체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기존의 사드 정책을 바꾸는 정책은 아니야.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도 민감하게 보고 환경 영향 평가를 5년 동안 미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상화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 환경 영향 평가 절차법은 주민 공청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주민들이 다 반대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못했던 거라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주민들 설득하겠다 그러는데 뭐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지 이 법에 설득이 이렇게 안 나와 되겠죠. 있는 걸 어떡하냐고. 네. 근데 8월 말까지 한다는 것도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신기할 따름이래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황이 좀 격화되겠지.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 무슨 국제 정치 뭐 군사 전략 문제에서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라는 그 절차법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고 그 수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인데 어제 김성환 안보실장이 운용 정상화한다 그랬다가 가만 보니 아차 이거 중국이 오해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빨리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 운용이 아니라 기지 정상화로 빨리 해가지고 어제 문자 메시지를 다시 뿌린 거야. 그러니까 기사들 다 썼는데 또 수정해야 되니까 기자들이 또 입에 쌍시오 소리 들어갔을 거 아니요. 얘기가 그렇죠. 사실 대통령실이 이 메시지 관리하는 거 보면 엽기적이야 지금까지. 여기서도 이렇게 구멍이 나네요. 말을 가지고 이걸 뭘 브리핑을 할 때 전후좌우 이걸 저 가리질 못하니까 생각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자 이런 용어 하나까지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뭔 주권 뭔 뭐 국익 아니 내가 보니까 이렇게 벌벌 기내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야. 실상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뭐가 크게 변하는 액션이 실제로 나오면 중국이 거봐 니들 이런 속셈이었지 이렇게 나올까봐 분란의 소지는 없애면서 말로만 국익
군사 주권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다고. 와, 이 앞뒤가 딱딱 맞네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런 분란 이렇게 해가지고 네. 8월 30날이 우리 한중수교 30주년이거든요. 지금 양국의 30년의 한중수교 역사는 뭡니까? 공동 번영. 말하자면 황금의 시대를 연.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세계화 30년 동안 중국이라는 시장으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서 이만큼 먹고 산 거거든.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양국이 우리는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저쪽은 시장이 넓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난 30년간 우리가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왔고 이걸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중견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초심을 잃지 말고 한중 관계가 30년 전에 그 정신을 기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터 아니야. 그런데 사드가 딱 베껴버리는 거지. 사드가 쐐기처럼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정학적 재앙이 되고 그러면서 그 대만 다음으로 이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사드가 됐는데 이렇게 우매하고 이런 어떤 그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런 스투피드들이 외교를 하니 이게 실체도 아니고 역대 모든 정부가 지켜왔던 그 가이드라인에서 지 혼자 일탈하겠다고 했다가 네. 뒤로는 중국 눈치 보고 이러는 거라고 이게 그 사드 추가 배치라고 그 6자를 적은 뒤부터 좀 관성이죠. 예견이 되었던 그런 브레이크가 참사, 안 걸려. 외교 참사가 지금 아니 그게 일어나고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대부분 걱정 많이 하시는 게 2016년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내린 한한령의 악몽. 그때 저기 우리 엔터테이너들 그 중국 공연 다 취소됐죠. 그렇죠. 우리 드라마도 못 틀고 다 취소되고 영화도 가수들 못 가고 네. 전부 다 됐어요. 사실 그 직전까지 한중 관계는 이 이상 좋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내가 중국 가서 늘상 듣는 얘기였는데 어떤 그 중국 기업에 한국인이 취업해 있었나 봐. 근데 사고를 쳤어 얘가. 그래가지고 잘려야 돼. 근데 한국이니까 봐줬다는 거야.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았고 모든 게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완성차 현대차를 비롯해서 네. 우리 완성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었고 야. 그리고 저기 그 이런 가운데서 그 추가적인 어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의 어떤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확장 계획을 모든 기업이 다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관광이나 엔터테인먼트에서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은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이제 퇴출 국면이 시작된 건데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자인데 거기에서 그 매장이 그 유통업체 중에 중국 내 매장이 제일 많은 게 롯데였는데 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롯데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저 배치가 맞아요. 됐다고 해서 그 보복으로 롯데 불매 운동에다가 상품 불사르는 영상에다가 납니다. 이래가지고 롯데가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헐값에 자산 매각하고 나와버렸- 퇴출되고 약간의 매장은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그 거대한 유통 주거 복합 단지 건설 계획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한령의 그 재앙은 당시에 우리가 유통이나 물류 또 엔터테인먼트에서 손해 본 게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기회 비용을 잃은 거야.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잃었다. 네. 그리고 중국은 한한령이란 걸 기회로 해가지고 자국의 브랜드와 기술을 대폭 끌어올리는 계기로 활용하면서 한국 추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한령이 해제됐다 한들 네. 옛날의 중국이 아니요. 우리가 그때 그것이 자극제가 돼서 중국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자 다음 단계 이제 이 사드의 파동은 네. 그런 과거와 같은 한한령 방식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들어오나요? 그건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는데 1차적으로 이제 그 한국과의 직접 투자라든가 교역의 미래를 재평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탈중국 하겠다 어쩌겠다 저 한국 대통령 뭐 거기 경제수석 뭐 저런 망언을 하고 있고 맨날 중국을 건드리는데
그러면은 한국과의 앞으로 그 미래 경제는 어떤 관계로 가야 되느냐 그러는데 지금 한중 간의 가장 현안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무역 관계를 초월해서 미래 첨단 기술 협력 이런 부분이거든요. 첨단 기술 협력. 그다음에 원자재 네. 공급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대화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근데 이런 당장이 부분에서 소통이 마비되는 안 거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 결과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아픔을 주는 한한령처럼 되는 가능성보다는 서서히 온몸에 독이 퍼지는 양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미래의 기회 비용을 잃는 거거든. 네. 이런 차원에서 그러지 이젠 중국이 옛날같이 원시적으로 하지 않아요. 원시적으로. 더 무서운 거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 공급망 동맹, 뭐 지포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같이 동맹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드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의 외교의 축이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없는 싸움을 만들어 악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국익인가? 이게 실용 외교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드 산불 논쟁은 허상입니다. 허상. 왜 그 싸움의 그 의제를 우리가 먼저 그 불을 지피냐 이거예요. 네. 응? 하. 왜 우리가 먼저 이걸 건드리냐고. 그래가지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안전이 더 보장됐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죠. 이 사드 산불 흔들어대 가지고 사실 사드 산불이란 용어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 원래 있었던 정책. 원래 있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사드 산불이라고 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안보가 뭐가 나아진 거야? 똑같아. 그렇죠. 그 얘기 하나 안 하나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 게 없어. 여기서 왜 주권을 가지고 왜 소리 벅벅 질러대 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메아리가 지한테 이래 가지고 아니 이런 스투피드들이 어딨냐고. 이런 스투피드들이. 네. 아니 이거 외교 우리 저 국격 뭐 이런 우리 동맹 점점 이게 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외교 자산이.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중국식 표현대로라면 미해결 문제로 봉합돼 있었다. 중국은 이 사드를 보는 데 있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이건 한국의 모든 외교 정책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 사드 하나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게 이상한 마력을 갖고 있는 데다가 하나의 어떤 한중 관계 급소입니다. 건드리면 아픈 네. 이게 급소 역할을 하는 거라고 요게. 그걸 이제 들고 나왔으니 우리가. 그런데 이걸 사드 산불을 가지고 이렇게 전선을 확대해 놨는데 물론 중국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전혀 찬성할 수 없어요. 내가 중국 측 만나면 반드시 아는 직원이요.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애시당초 그래서 겨우 봉합시켜 놓은 거를 뜯어버릴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이제 의사가 수술해가지고 상처 그 20반을 꼬매가지고 잘 봉합시켜 놨는데 다른 의사가 와서 내가 다시 수술한 자고 그걸 억지로 뜯어버릴 이유는 뭐가 있냐고. 아물어가고 있는 상처를.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라는 게 무슨 뭐 선무당 사람 잡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무당위에서 그런 거. 아니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계속 뉴스만 보면 산불 이란 정책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거를 지켜라 약속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럼 우리 국익인데 왜 건드냐라고 하면 이게 좀 우리 국익 차원에서 또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익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온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정책을 계속 표방해오고 얘기한 거고 또 산불이라는 것을 끄집어낸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였다. 아니 그러니까 상처를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봉합 수술된 환자를 네. 저기 뭐냐 다시 그 봉합을 뜯어서 결국 재수술할 것도 아니면서 네. 다시 뭐 제대로 봉합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슨 뭐 저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네.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서 그래서 이걸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봉합을 왜 떴냐고. 봉합을 왜 떴냐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어지는 실익이 뭐야 도대체가 실익이. 이 유력 논쟁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는 걸 보라고. 이게 주술과 같이 이래가지고 이게 무당의 나라가 이런 게 무당의 나라지 그래 왜 구판을 벌리고 지랄이냐고.
네,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셨고, 자, 이 문제는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네. 살펴보도록 하고. 앞으로 더 커져요. 앞으로 더 커진다. 아, 그냥 이거 말을 어때? 뱉어놨으니 그것도 이제 한중 30년 되는 이 시점에 이게 불거져가지고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고 나온 헤집어 놓은 이 상처 더 커지면 안 되는데 계속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보도록 하고 네.